이제 칼을 들이대고 이제 납치를 당했죠. 그리고 나서 트라우마가 그때부터 공포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때 한 번은 촬영하다가 배에서 워낙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 밑에서 나 죽었구나 하고 옛날에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그날도 전 거기 있었어요. 얘랑 나랑 거기서 떨어지는 느낌. 언니, 그래서 딸이 그렇게 이뻤으면 사위는 어떨까요? 사위로 말할 것 같으면 진짜 요번에 제가 한 게 한 3번째 작품이에요. 처음이 별에서 온 그대, 두 번째가 프로듀사, 그 다음에 요번에 이거 눈물이에요. 그렇게 작품을 여러 번 하면 정드시겠어요. 그쵸. 요번에는 조금 또 남다르긴 했던 게 이제 처음에 별그대 했을 그때는 김수현이 굉장히 아주 어린 느낌? 그리고 청년 느낌? 네. 뭐 그러기도 했고 약간 긴장됐다고 할까? 그래서 말을 거의 안 했어요. 되게 점잖고 말이 없구나. 이제 그런 캐릭터구나. 이제 그렇게만 알고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프로듀서라는 드라마를 하게 됐는데 또 거기서 굉장히 캐릭터가 또 달랐잖아요. 네네. 그랬는데 3번째 만났는데 갑자기 다른 김수현이 온 거야. 요번에. 너무 밝아지고 굉장히 말을 막 재밌게 하고 그리고 현장 분위기를 막 거의 리드하면서 웃기고 제가요. 왜 다른 김수현이 왔지? 저건 뭐지? 뭐가 김수현을 저렇게 만들었지? 현장을 그냥 웃게 만들어요. 웃기는 소리도 너무 많이 하고 첫눈 일찍 보고 싶다더니 원하던 대로 됐잖아. 죄송합니다. 이번에도 내가 이렇게 드라마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눈빛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눈빛이 너무 맑아요. 그래요. 맞아요. 맑고 눈빛이 맑은 거 참 쉽지 않은데. 쉽지 그건 화장도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리고 또 사실 굉장히 다양한 캐릭터를 하는데도 거기에 그래요. 잘 녹아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김수현 씨 늘 볼 때마다 어디에 자꾸 시선이 가냐면 입술이 너무 이쁘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예뻐요. 예쁘고 밝고 매력적이고. 네. 이번 작품을 보면서는 워낙 연기도 잘하지만 내면의 깊이가 더 있다고 할까? 그러니까 그전에는 사실 부부가 아닌 뭐 연인이거나 뭐 이런 거라면 이번에 이제 부부의 얘기였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감정선이 사실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봐요. 맞아요. 두 분 다 김지원 씨도 그렇고 네, 김수현 씨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고. 네, 근데 그거를 너무 잘 해냈어요. 되게 깊어졌고 더 나이 먹을수록 좋은 연기자로 살아남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럴 것 같아요. 둘 다 너무 잘 될 것 같아요. 김수현 씨, 김지원 씨 잘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언니 어머니 역할이 이렇게 딸인데 엄마가 왜 저래 딸한테 아무리 그런 상처가 그쵸, 있어도 그쵸. 너무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배우지만 내가 엄마로서 어떤 내 성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랑 전혀 다른 배역을 하면 좀 힘들진 않으세요? 근데 저는 이번 역할이 조금 힘들긴 했어요. 어떤 면에서요? 부자였는데 그렇죠. 망하면서 그거를 어려운 해내야 거. 되는데 그 과정이 조금 저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확 바뀔 때? 그렇죠. 그럴 때 과연 어떨까? 그거는 상상하기가 조금 아예 내가 가난하다고 설정을 하면 그렇게 가고 부자라고 설정하면 그렇게 가는데 그 망했을 때 그 인간이 어떠한 모습으로 망가지는지 변하는지 그걸 받아들이는지 어떤 그런 것들이 조금 해석이 힘들긴 했어요. 제일 이제 힘들었던 건 먼저 메이크업. 메이크업도 바꾸셨어요? 아니 바꾸질 않았어요. 내가 부자일 때는 막 꾸미는 건데 그렇지 않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설정들이 눈썹을 제가 좀 과하게 그렸었거든요 이번에.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지워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되게 이제 헷갈리는데 저는 그거를 유지하고 가는 거가 괜찮지 않을까 그냥 가자. 안 바꾸고. 네. 그래서 용두리에서의 어떤 것들이 조금 나는 안 바뀌려고 하는 거에 어떤 표현 그런 것들로 좀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사실 뭐 의상 같은 건 뭐 부자가 망한다고 옷을 갖다 버리진 않죠. 옷은 그대로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옷은 그냥 그래도 너무 과하지는 않게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그건 유지를 했고 배바 씬이 있었어요. 맞아요. 언니 너무 웃겼어요. 그날 찍을 때 사실은 나타샤? 네. 그 친구가 굉장히 연기를 재밌게 잘하더라고요.
정말 NG 한 번 없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 친구 스케줄에 맞췄어요. 너무 바쁜 친구라. 보통은 이렇게 스타들, 뭐 선배들 네, 뭐 이렇게 선배들. 하는데 네.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이 거기서 딱 찍고 나서 맞출만 하구나. 그래요. 그렇게 잘했고요. 그게 그 씬이 한 번에 원테이크로 간 거예요? 네. 대단하네요.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게 나온 거 근데 같고. 뭐 그거는 그분도 잘했는데 언니도 잘하고 다 주변에서 잘해서 그때 그 지친 표정 언니 인스타에도 올리신 거 봤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내가 조금 망가질 때는 이렇게 확 망가질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게 맞아요. 조금 필요한 것 같아서 그 용두리는 세트예요? 뭐 세트도 있지만 이제 문경이라는 데 가서 거기서 네. 이제 이렇게 지어가지고 거기에 문경에 가서 지으셨군요. 네. 다 집도 짓고 네, 슈퍼도 집을 짓고. 짓고 네 슈퍼도 짓고. 그러면 거기 나오는 그 재벌집 좀 너무 설정이 과하더라. 아무리 재벌이라 그렇게 놓고 살아. 뭐가 그쵸. 뒤에 들어가서 어디로 하고. 막 엘리베이터가 3대야. 그래서 집안에 엘리베이터가 3대야. 우리가 뭐 상상 못하는 얘기니까. 네. 근데 아무래도 뭐 드라마니까. 그쵸? 근데 그것도 세트예요? 뭐요? 그 집? 재벌집? 안은 당연히 세트고요. 안은 당연히 세트고 네. 바깥은 촬영한 거고. 네. 아 그렇구나. 우리가 보고 세트 구경하는 재미도 있었어요. 네. 진짜. 원래 김정란 씨가 빛나는 조연이라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잘해요. 김정란 씨는 뭐 진짜 후배지만 정말 준비가 너무 철저하고요. 쟤는 뭐지? 어떻게 저렇게 연기를 잘하지? 저 에너지는 뭐지? 끌어요. 지금도 끌어요. 이번에도 깜짝 놀란 게 드라마를 다 찍고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녹음을 하겠다고 지가 찾아가서 하네요. 그쪽에서 원하지도 않는데 자기가 욕심이 집에 가서 생각하는 거지. 난 이 부분을 조금 더 내가 했어야 되는데 그날 내 컨디션이 이랬으니까 막. 그러니까 그 에너지와 그 자기 역할에 대한 그게 굉장히 철저한 아이예요. 정말. 그 사도는 어떠셨어요? 황영희 씨. 네. 저는 사실 황영희 씨랑 요 전에 원더우먼이라는 작품을 했어요. 네.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사투리를 정말 구성지게 잘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서 내가 이제 그 친구랑 딱 한심 붙는 씬이 있었어요. 연기가 너무 재밌어서 원래 지문에는 없었는데 나 그 대사 쫓아하면 안 되겠냐고. 그래, 나 연기 좀 가르쳐 달라고. 그 정도로 내가 쫓아하고 싶을 정도로 그래서 구성지게 잘해가지고 연기를 너무 잘했는데 이번에 이 역할에서는 또 전혀 다른 엄마의 모습이었잖아요. 너무 좋아요. 정스러워요. 네, 정스럽고. 네. 그래서 이번에 배우들이 정말 다 너무 잘하셨어요. 박가사돈도 너무 잘하시잖아요. 아유 뭐 현장에서 그냥 웃음 빵빵 터트리고. 그러니까 너무 잘하시잖아요. 너무 그분. 잘하시고. 무슨 역을 맡아도 구수하고. 우리 남편분으로 나온 정진영 씨는 그렇죠. 또 이런 코믹이 처음이에요. 그렇구나. 네, 진짜 처음에. 너무 진지한 거 주로 정치막 이런 거 하셨죠? 네, 근데 진지한 게 또 웃긴 거야. 달팽이를 뭐라고 불렀죠? 네. 이 배우들은 도전한다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아까 황영희 씨 얘기하니까 그분이 사투리를 굉장히 이렇게 찰지게 하시잖아요. 찰지게요. 근데 배우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사투리가 요즘에는 제2 외국어라고. 저는 정말 사투리 하고 싶어요. 언니는 사투리가 안 돼요? 난 서울이에요? 진짜 작가분한테 저 사투리 하는 것 좀 하면 안 돼요? 바로 0.1초도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그러니까 요즘은 진짜 원어민이어야 돼. 그거를 정확하게 아는 거야. 사투리 원어민?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저거 가짜 이러고 다 알아요. 아니 있어요. 우리가 시청자로 봐도 사투리 깨진다. 중간에 한국말 나와. 한국말이 아니라 서울말 나오는. 그쵸. 네 있어요. 너무 어색해. 저는 옛날에 어떤 선배님한테 한번 혼난 적이 있어요. 너는 대사가 왜 그러니? 이래요. 네 그랬더니 너는 서울말도 아니고 충청도 말도 아니고 어디 말이야? 이래. 그래서 내가 저 서울말인데 너 이상해 대사 이러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엄마 아버지가 충청도에 나도 모르게 그게 있나 봐요. 근데 그분이 정확하시구나. 그때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사투리를 도전하고 싶다. 왜 언니 왜 사투리 도전하고 싶어요? 그냥 해보고 싶어요. 남이 너무 재밌게 하니까. 예를 들면 황영희 씨가 그걸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그럼 어느 또 사투리를 해볼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냥 다 해보고. 근데 전라도 사투리가 너무 저는 재밌는 거예요. 네, 정스럽고.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나 살아볼까? 가서 전라도에 가서 한 1, 2년 살다 올까?
진짜 그 부산 정도로 가서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듣고 하다 보면 생기겠죠.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긴 했는데 맨날 생각으로 끝나. 언젠가는 하게 되지 않을까요? 차라리 외국어 공부하는 그 공으로. 우리 딸한테 엄마 이제 좀 글로벌 시대인데 그리고 엄마 팬들이 이렇게 다 외국 팬이 많아서. 외국 팬이 많은데 SNS 계속 올려주는데 엄마 이제 영어 좀 배워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얘 엄마는 요즘 맨날 지시대명사 쓰고 뒤돌아서 까먹는데 언제 하니까 엄마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야.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요즘 우리 딸이 우리 딸이 엄마예요. 외국 팬들이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몰랐어요. 이렇게 네. 외국 팬들이 많은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전에 찍은 별그대나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그때부터. 넷플릭스로 많이 나가가지고 외국을 가끔 나가면 굉장히 외국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알아봤어요. 이번에 SNS를 하면서 네. 상당하더라고요. 진짜. 네, 너무 감사해요. Thank you. Thank you, everybody. 제가 언니 기사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언니 무슨 납치된 적이 있으세요? 한 20년 조금 넘었네요. 네. 그때 아파트에서 골프를 가려다가 네. 차에 누가 뒷문을 열어가지고 언니가 앞에 차에 탔는데 네, 운전하려고 딱 근데 누가 뒷문을 열어서 저는 아는 사람인 줄 알고 이렇게 딱 쳐다봤는데 갑자기 뭐 어떤 남자애가 타고 그래 놀라가지고 했는데 여기를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칼을 들이대고 들어오고 그때 이제 납치를 당했죠.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 이제 여기서 끝이구나. 내 인생 끝이구나. 죽는구나. 근데 우리가 그 전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동료들이 그때 한참 청담동에 그런 사건이 많았어요. 대낮에 대로에서 납치당하고 그런 일이 꽤 있어서 우리 그때 신디가 미국에 있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 어머 나 신디 데리러 가야 돼 이런 말을 하면 신호를 알자. 막 서로 계획을 했어요. 근데 막상 딱 그 일을 닥치니까 생각이 당연하지. 그리고 그럴 것 같아. 그리고 되게 초연해져. 오히려. 어머 이게 아니라 이제 끝이구나. 그럼 나는 여기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지? 막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차분해지고 초연해지고 그래요? 네. 그러면서 몇 시간을 이제 끌려다녔는데 2명이 또 합쳐지더라고요. 그래서 4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카드를 줬어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신용카드 달라? 그쵸. 거기서 또 현금을 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 나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내가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젊은 아이들이었어요. 너희들은 왜 이런 짓을 하니? 이제 그랬더니 이제 어떤 유흥비라든가 뭔가 젊었을 때 그런 기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이제 전지 몰랐죠. 전지 모르고. 언니는 어떻게 못 알아봤지? 그때 활발한 그때. 내가 본명이 달라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하고 얘기를 했지. 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너네가 가정에서 사랑을 못 받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불만 속에서 살다 보니 바깥으로 돌게 되고 이러면서 이런 것들이 결국 어른들의 몫이다. 그래서 미안하다. 막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반응이 어때요? 침묵하면서 가만히 있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하루를 더 데리고 있다가 그 다음날 카드를 빼자. 돈을 빼야. 왜냐면 이제 그날 리밋이 한도가 있으니까. 있으니까. 근데 그 한 친구는 풀어주고 싶다.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의견이 또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때 카드를 제가 아마 2장 있는 걸 줬으니까 거기서 이제 하고 신고를 안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풀어줬죠. 그러니까 10대였어요? 20대 초반이었던 20대 것 초반. 같아요. 왜냐면 저는 그 친구들 얼굴을 저한테 이걸 씌웠는데 안 보겠다 그랬어요. 왜냐면 내가 너희를 보면 혹시라도 나중에 기억을 하면 그래서 나는 너희 얼굴을 안 보겠다. 언니 얼굴이 뭘 씌웠어요? 네, 씌웠죠. 그리고 베끼려고 그런 걸 못 베끼게 했어요. 내가 안 보겠다 그랬어요. 굉장히 현명하게 잘하셨네요. 제가 아까 초연해졌다고 한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겁을 내고 막 이걸 어떻게 이게 아니라 이미 끝냈다고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은 이제 내가 어떻게 그래도 잘 어떻게 해볼까 이제 그런 마음만 가지고 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의견을 나누더니 저를 수원 어디엔가 이렇게 내려줬죠. 차는? 저는 사실 그날 제 차에서 끌려 나와서 걔네들 차로 간 거예요. 근데 보니까 걔네 차에 먹을 게 잔뜩 있더라고요. 왜냐면 시간을 버텨야 되니까.
근데 이제 자기네도 예상보다는 저를 빨리 풀어준 거죠. 10시간? 한 8시간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다리가 트라우마가 다리가 후들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원래는 이제 풀어줬어요. 근데 이게 그때 거기에 있을 때는 오히려 초연해졌는데 풀어주니까 그때부터 공포가 밀려오는 거야. 다리가 안 떨어져. 네. 그러더니 이제 너무 웃긴 건 신분증을 보더니 배우 많이 닮았네 이래. 내가 이름이 다르니까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트라우마가 이제 뭐냐면 내가 엘리베이터 못 타고 혼자. 택시도 못 타고 당연하죠. 한 10년 그랬던 것 같아요. 10년이나. 지금도 뭐 약간의 그런 게 조금 남아있고 그래도 많이 극복됐어도 남아있죠. 대단한 일을 겪으신 거예요. 사실 그게 말이 그렇지 납치당한 그 몇 시간 동안 별의별 생각 다 하고 내 인생이 끝났다라고까지 생각했으니까. 제가 인생에 끝났다라고 생각한 게 한 몇 번 있었는데 한 번은 촬영하다가 배에서 워낙 풍랑을 만나가지고 나는 촬영을 가야 되고 그 무인도 같은 데서 촬영을 하는데 이제 막 풍랑 만나고 네. 진짜 그때 한번 그 밑에 배 밑에서 나 죽었구나 하고 그리고 버스 한번 굴러떨어질 적 한 번 있어요. 옛날 강원도에서 그러니까 한 그 3번을 제가 겪었거든요. 근데 진짜 살려주셨죠. 전혀 다치지도 않으시고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안 다쳤어요. 한 번은 우리 딸이랑 옛날에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그날도 전 거기 있었어요. 삼풍백화점 가서 뭐를 막 사러 다니는데 너무 더운 거야, 백화점이. 그래서 왜 이렇게 덥지? 왜 이렇게 덥지? 그러고서는 약속이 있어가지고 나왔는데 그러고 있다가 2시간인가 있다 무너졌거든요. 세상에. 그것도 트라우마 있지 않아요? 막 이렇게. 그거는 어떤 거였냐면은 얘랑 이제 목욕을 갔는데 진짜 목욕 때밀다가 딱 들은 거예요. 근데 그날 밤부터 갑자기 상상이 얘랑 나랑 거기서 떨어지는 느낌. 그걸로 한 3일을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안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럴 것 그게 같아요. 자꾸 상상이 돼. 그럴 것 같아요. 내가 거기서 얘 손을 잡고 있었던 그 순간이 상상이 돼. 근데 진짜 여러 가지 일을 겪으셨네요. 트라우마가 너무 이렇게 겹겹이 있을 것 같은데? 겹겹이 네, 있죠. 있을 것 그래서 같아요. 지금도 많이 조금 무서워해요. 아니 왜냐하면 제가 당해보지 않아서 짐작한다고 그러면 안 되지만 제가 크리스찬 디올 앰베서더 자문을 하면서 파리에 출장을 갔는데 걸어가는데 어떤 남자 2명이 쓰고든 양쪽에서 딱 잡아요. 그러더니 저보고 신분증 내놓으래요. 그래서 제가 딱 봐도 경찰 아니고 그냥 이게 바로 길거리에서 하는 소매치기 집단이구나. 드디어 내가 여기서 만난 거야. 딱 잡더니 백을 열으래요. 신분증을 달래요. 그래서 제가 진짜 웃겨.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언니 차분해진다고 그랬죠. 저도 막 이게 난 이제 끝났구나 하고 얘네들이 나를 저 골목으로 끌고 갈까 절로 끌려가려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네 신분증 먼저 보여줘 그랬어요. 무서워 3명이 기가 차서. 그래갖고 이렇게 해요. 없으니까 신분증이 이래요. 그래서 내가 난 못 봤어 다시. 저는 이제 시간을 벌려고 그랬던 거야. 이렇게 날 도와줄 사람이 어디 있나 이렇게 쳐다보기도 하고. 그랬더니 또 이래. 그래서 내가 왜 신분증 조사를 안 했든 뭐라 그러냐면 저쪽 그 몽테네 라벤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에 지금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와 있대요. 그게 사실이야. 그때 진짜 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테러 예고가 있었대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다 조사한다는 게 제가 말 만드느라고 얘네가 애쓰는구나. 근데 생각을 했는데 그냥 돈을 주자. 오히려 그치. 그게 내가 살 길이다 해서 백을 열었어요. 진짜 기술자들이야. 잠깐 열었어요. 그리고 닫았어요. 그때 여보 가래요. 그냥 보내주나? 이러고 호텔에 왔는데 지갑에요. 돈만 가져갔어요. 나 너무 신기해. 손이 들어온 것도 못 봤는데 지갑에 돈이 없어요. 그걸 다 가져갔어요. 그런데 걔네한테 니네 아이디 먼저 보여줘 이렇게 했으면서 호텔방에 들어왔더니 다리가 뚜뚜뚜뚜 떨리고 눈물이 두루룩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10시간을 그랬으면 오죽하셨겠어요. 엄청난 트라우마예요 그거. 그러니까 그게 생활을 축하드립니다. 잘 살아야 되는데. 잘 살고 계시잖아요. 보이스피싱. 언니 보이스피싱 당했어요? 진짜? 너무 보이스피싱을 당하셨다고요? 난 진짜 그거 당하는 사람 너무 한심하다고 생각해. 정말 말이 돼? 막 이랬어. 근데 이제 우리 딸이 항상 엄마 나는 엄마한테 절대 전화를 하지 그런 거 안 하니까 나를 얼마나 세뇌시켜줄지 몰랐어요. 너 엄마가 바보니? 됐어. 이제 맨날 이랬어. 근데 어느 날 문자가 왔어. 엄마 나 휴대폰이 깨져가지고. 그래서 내가 응? 진짜?
그리고 읽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가르쳐줬어. 엄마 이거 안 될 카드, 저거 안 될 카드 3개를 다 가르쳐줬어. 신디 목소리로? 전화로 아니? 문자로. 다 문자였어. 근데 그날 웃긴 게 엄마가 그치 문자지. 그날 싸웠어요. 둘이 싸웠어. 싸웠어요. 우리 싸웠니? 문자로 얘기하는 줄 알았대요. 내가. 그러니까 이게 속을 내면 속는다니까. 그래서 문자로. 그래가지고 이제 다 가르쳐줬어. 가르쳐줬는데, 근데 갑자기 전화가 어디서 와서, 나 이거 지금 해야 되는데 왜 전화가 와? 그러고 계속 국민은행에서 전화가 오는 거야. 그래서, 왜 이래? 그러고 막 지우고 또 국민은행에서 전화가 와서 가르쳐주고 근데 있는데 이제 안 국민은행에서 전화가 왔어. 여보세요? 저 지금 바쁜데 좀 이따 통화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사모님 지금 보이스피싱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진짜 지금 아니에요. 이런다. 그래서, 여보세요? 제 딸 맞고요. 저 엄마 맞고요. 제 딸 맞아요. 그랬더니 아니 사모님 이거는 이상해요.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한참 그 사람이랑 실갱이를 한 거야. 그러고는 이제 끊은 거야. 근데 이상해. 그래서 우리 딸한테 전화해서 여보세요. 우리 딸 받는 거야. 그래서 너 휴대폰이 뭐? 그때 알았어요. 그 돈은 가르쳐줬으면. 그리고 나서 이제 다 가르쳐줬잖아. 돈이 빠져나갔겠죠? 그래가지고 그 카드 이제 다 정지를 했어. 근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그 돈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요? 근데 왠 줄 알아요? 왜요? 그 국민은행 직원이 전화를 해서 이게 끊긴 거야.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이게 끊기지 않아야 되는데 끊기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 전화가 들어오면서 이게 안 된 거야. 어머, 아주 너무 돈이 고맙다.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 다시 내 통장으로 왔어. 그래서 안 당하셨네, 안 당했지. 결과적으로는. 결국은 안 당했지. 근데 이제 당황하면 다. 근데 당하려면 진짜 당해.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저런데 그 얘기를 다 듣고도 당해. 그래서 우리 뉴스 보면 지금도 당하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런데 방법이 너무 진화하더라고요. 안 누를 수 없는 URL을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아무것도 누르지 말아야 돼. 맞아. 근데 이제는 택배를 시켜놓고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나한테 다 보내요. 이거 보이스피싱 아니냐. 지금의 나영이는 뭐다? 홀로서기?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평생 가족들, 매니저, 모든 사람한테 많은 도움을 받고 나 혼자 막상 뭘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딸을 독립시킨다고 말은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내가 딸한테서 독립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아서 홀로서기를 한다? 홀로 여행도 한번 또 도전해볼 생각이고 많은 것들을 혼자 해보는 거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멋있어요.